전부터 이제 내가 장관으로 법무부 장관의 직을 맡으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좀 빨리 정리가 돼서 장관님 임기 후에는 다시는 좀 그런 얘기를 국회에서나 법무부 장관님이나 하지 않으시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희가 지금도 계속 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자꾸 역사적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과거를 딛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는 것, 또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 이거를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저는 오남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수하고 수구는 명백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옛 것을 지킨다는 점에서 보수하고 수구가 공통점은 있는데, 수구는 현상 유지, 그러니까 무조건 구체적 질서를 그냥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거, 이게 수구고,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면서도 끊임없이 바꿔나가는 것, 이것을 보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자꾸만 과거 인식이나 생각에 머물러서 얘기를 하고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면 이게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반동이 되고 수구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용어나 인식, 이것이 바뀌고 검찰의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지만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검찰개혁이 완수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쓰여지고 있는 용어부터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법무부가 이번에 오늘 중앙간부 인사 전에 장관님께서도 표현하시기를 고검 검사급 인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는 대검 검사급 이상이라는 게 법률상 용어인데 검사장급 인사라고 계속 표현을 하셨습니다. 뭐 편의상 그러신 걸로 이해하긴 합니다만은 지방검사장을 포함한 대검 간부와 법무부 간부 인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네. 또 하나 계속 이제 하여튼 검찰과 관련하면 언론이든 우리 국회에서든 떨치지 못하는 용어가 그 직급도 아닌 검사장급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 없어졌다고 이미 명문화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또 그것이 살아있다고 또 주장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폐지하면서 당시에 장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검찰처법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의제기권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 행사된 사례 같은 거를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서 여쭤봤더니 언론상으로도 명백히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대검 감찰부장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이의제기권은 2018년 이후로 단 한 건밖에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저기 판사 사찰 사건과 관련해서 뭐 대검 차장한테 이의제기를 한 것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공식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신설을 했다고만 하지 이걸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특히 법무부에서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관심이 없으시니까 통계도 잘 잡히질 않고, 그다음에 이의제기를 행사해서 그 결과가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럼 이의제기한 사람은 제대로 된 이의제기를 한 것인지, 그런 평가와 책임이 따라야지만 이게 실효적으로 만들어지고 정말로 검사 동일체 원칙이 폐지됐다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까지도 장관님께서 좀 책임을 지고 살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중간에 장관님께서 지금 여러 번 언급하신 것처럼 심각한 언론 플레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인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에도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거명하면서 마치 그 사람이 복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쫓겨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무조건 찍어내기 인사다, 뭐 정치적인 인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 박성준 의원님께서 정치군인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자리를 정치검사가 채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 없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서 부풀리면서 본인들의 이득이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정치검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에는 과거 정치군인들도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무시로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 대해서도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자꾸만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도 다 그러겠거니라는 되자뷰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민정비서관이라는 자가 검찰 출신이라는 것을 빌미로 검찰 출신 비서실장이 있다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사를 전행하고 월권을 하다가 민정수석이 돼가지고 더더욱 엄청난 일을 벌인 거. 이걸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법에 정해져 있는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제청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인사권자는 더더욱 아닌 자가 나서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 정작 인사권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하고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항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제청을 하는 사람, 인사권자 이 부분들 사이에 소통이 안 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겁니까? 검찰총장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네. 뭐 대통령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제가 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이고 대통령님의 인사권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저의 당연하죠. 네. 법적으로 절차가 정해져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지금 이상한 의혹을 부풀리면서 이간질하는 거. 이것이 저는 국정농단에서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풍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을 이간질시키고 장관과 수석과 비서관을 이간질시키고 수석과 장관을 이간질시키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의문인지 그건 다시 한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핀셋 인사라는 말을 지금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특히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대검 차장이 인사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제가 좀 처음 봤습니다. 이런 핀셋 인사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도대체 나왔는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충지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여쭙도록. 네, 수고하셨습니다.